우리나라 주식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1, 2주 만에 팍 치고 나오는 스윙 기법이나 미국 주식은 포지션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또 뭐가 궁금합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사님을 급하게 또 갑자기 또 사가 와 있네. 미국 주식이 핫했다가 조금 시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미국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장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두 분에게 조언을 얻고자. 미국장은 또 사가 전문인데. 지금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트럼프 때문에 관세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세 전쟁 때문에 국내장도 밀렸고 미국장도 굉장히 많이 밀렸지. 지금은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또 뉴스에 캐나다나 이런 데는 또 한 달 유예를 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유예를 준다 이거지 뭐. 근데 우리가 뭐 형님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과거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이 일으킬 때 그때 정말 국내 시장 매매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주식은 경험을 토대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트럼프가 했던 행동들이나 그 경험을 토대로 보면 저는 반대로 지금은 미국 주식이 우리가 강한 기술적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주축의 기회라고 봅니다. 나는 내가 미국 주식 하려고 자금 한 2억 5천 정도를 일단 계좌를 팠거든. 그게 해보려고 팠는데 그 차트를 쭉 봤거든. 우리나라 주식을 대하는 관점이랑 미국 주식을 대하는 관점이 내가 봤을 때 포지션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 미국 주식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면서 배당도 노려보면서 투자를 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고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등락률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딱 타점을 들어가서 한 1, 2주 만에 팍 치고 나오는 스윙 기법이나 이런 게 지금 맞다고 보거든. 오늘 아침부터 내가 잠깐 방송 중에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아예 그냥 묻어놓고 장기로 투자하기는 너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 왜 그러냐면은 제 지인 중에서도 이제 LG생활건강을 장투로 10년 가까이 들고 가신 분이 계시는데 전방에 말짱 도롱됐다고 10년 동안 계속 등단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가길래 계속 수익이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들고 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됐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을 그냥 10년 동안 매도를 하실 생각은 없고 그냥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매도할 것 같아 10년 안 들고 가지.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니까 그냥 적절한 팔 시기가 그런 사람들 돈이 급하거나 이러면 팔았겠지. 근데 이제 여유도 있고 그냥 은행에 저축하는 생각으로 사모하는데 이제 수익이 많이 났다가 1, 2년 사이에 그냥 개박살이 나버려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더라고요. 예전에 LG생활건강 이야기를 하시니까 5, 6년 전에 경제TV에 출연했을 때 제가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100만 원 넘었을 거예요. 야,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지금 LG생활건강을 이야기하시길래 차트를 한번 켜봤어요. 근데 약간의 밥그릇 자리가 나오는 거라. 위에 매물이 많이 쌓인 상태의 밥그릇은 이제 밑에서 그 매물을 녹일 만한 강력한 매집이 들어와야 돼. 근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가치주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IMF라든지 리먼 사태라든지 뭐 9.11 테러 같은 이제 강력한 코로나 같은 악재가 터져버리면은 그 내려가는 하락 구간을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해. 3년간 수익이었다가 한순간에 마이너스 돌아서면은 그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단 말이지.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산의 버블이 계속 형성이 되거든. 미국 주식 인플레이션 때문에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을 나도 해볼까 하는데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 우리나라는 최대한 내가 짧게 보유하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들어가려고 하거든.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마음 편하게 배당 받아 먹으면서 지내자 이런 느낌으로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동의 저점을 잡아서 수익까지 주면 더 좋다.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것도 뭐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그냥 계속 사 모으더라고. 타점을 안 잡고. 그런 것보다야 나는 이제 타점을 볼 줄 아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그 반토막까지 빠졌고 이제 엔비디아는 좀 빠지게 빠졌는데 그래도 아직 상승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 뭐 아마존, 뭐 구글 같은 것도 많이 빠졌고 상승 박스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삼성 박스를 이탈해서 아예 그냥 급등 이전까지 내려온 종목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냥 폭락을 한번 기다리자. 지금 내 자금을 준비했고 지금 성급하게 종목을 진입하지 말고 폭락을 한번 기다리자 이런 느낌이거든. 이게 주식에 항상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 1년을 연습해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년을 연습을 해봤어요. 연습을 해보고 실전적으로 트레이딩 해보고 내가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느끼는 게 어떤 거냐고 하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기다렸다가 저점을 잡는 게 또 기회고 좀 전에 이제 배당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배당주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배당이 높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고배당 주식들은 사람들이 배당이 많이 준다 해가지고 접근하는데 배당이 높을수록 쭉 빠져버려요. 빠졌다가 어느 정도 시기에 멈췄다가 올라올 때는 계속 주축을 하면 배당과 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단테님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예전에 로블록스 가지고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첫 투자가 내가 메타랑 로블록스였어. 로블록스랑 메타 수익 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시고 야씨 수익이 나는데 왜 세금을 많이 갖고 가냐면서 양도소득세 1억 넘게 나셨었거든요. 그때는 뭐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한두 달 정도 잠깐 했는데 그 정도 수익이 났고 아마 그걸 지금도 메타를 갖고 계셨다면 지금은 대박 났어. 대박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경험을 해보니까 단테님한테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도 영차 기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배당이나 장기로 보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검색기도 있고 뭐 지표도 쓰고 하니까 제가 국내 주식의 영차 기법을 미국 주식에 적용해 보니까 아예 길게 끌고 가는 것들은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기법이 아닌가. 그걸 제가 실제적으로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트레이딩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영차 기법에 대해서 이런 원리나 이런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차 기법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파동의 개념을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접목을 시킨 거거든. 그 예를 들어서 1년선이다. 그러면 내 같은 경우 1년선은 224일선을 쓰는데 224일선 밑에서 핍박받고 있던 주가가 0하고 힘을 A씨하고 힘을 팍 쓴 거야. 근데 그 1년선을 강하게 끌어올린 거예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의 세력을 동반하면서 끌어올리고 쭉 끌어올렸다가 쉬는 자리. 쉽게 말하면은 그치 눌림목이지. 영차라는 것은 영차 할 때 이제 힘을 쓸 때 영, 쉴 때 차. 이런 느낌인데 올라가는 파동하고 내려가는 파동을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기간이 주어진다면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각도를 세우면서 거의 90도 가까운 80도 이상의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갔어. 이틀 만에 30% 올라갔어. 0. 그러면은 내려올 때 똑같은 이틀을 줬는데 막 10%밖에 안 내려와. 그러면은 똑같은 기간에 매수세와 매도세를 비교했을 때 매수세는 강하고 매도세는 거의 없다는 영역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분히 이제 올라가는데 에너지에 대한 휴식기를 주는 거지. 그게 영차의 기법이거든. 그래서 올라가는 각도와 내려가는 각도와 기간을 더 접목을 시켜가지고 눌림목을 잡는 기법이거든. 영차 기법은. 쉽게 말하면 그거야. 힘없는 주가가 갑자기 어떤 이슈가 생기면 확 튀어오르잖아. 그 튀어오르고 쉬었다가 이슈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면 올라갔다 그대로 빠져버려. 근데 올라갔다가 한 번은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나 파동상으로 봤을 때 쉬어가는 구간을 우리가 타점을 잡는 거거든. 저는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영차 기법이라고 단순하게 사람들이 장기 평 뚫었다가 눌러주는 자리만 잡는다 생각했는데 좀 전에 이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꺼지지 않으면 20% 올랐다가 10% 조정일 때 다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보통 이슈가 어떠냐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의 이슈가 20%짜리야. 그러면 주가는 한 3-40% 올라가. 3-40%. 그치.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추격 매수를 하고 한 오버슈팅이 나오거든. 그러다가 다시 20%짜리 추세인데 많이 올라갔잖아. 그걸 토해내는 거지. 다시 20%에서 토해내서 20%짜리인데 한 17%까지 더 빠졌어. 그러면 지금 또 저평가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료의 크기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주식을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게 어떤 뉴스나 재료를 보고 종목을 들어가려고 해. 그게 순수가 틀린 거야. 뉴스나 재료를 보고 들어가면 다 우리한테 들어올 정도로 남들 다 안단 말이야. 다 매수에 참여를 했고 이미 고점이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차트가 돌아가는 게 이게 왜 돌아가지 하고 우리가 찾아가야 돼. 이슈를. 그러니까 차트를 돌아가는 걸 찾아서 왜 돌아갈까라는 그거를 찾으면 내가 인터넷도 뒤비고 어디 찾아보다 보면 이런 이슈가 있구나. 아직 이게 안 나왔어.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뉴스화가 되고 아니면 내가 이런 뉴스가 있다고 퍼뜨려버리면은 그게 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뉴스 보고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차트가 추세를 바꾸는 강력한 파동이 나오는데 뉴스가 없어야 돼. 그 나오는 파동에 보통 1파는 전조 파동에서 그 뉴스가 없어. 그래서 왜 돌아가지? 내려가던 주가가 왜 주가를 돌리지? 박스 치던 주가가 왜 여기서 뚫고 올라가지?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젠백스라든지 DLENC라 그런 거 있거든. 그런 애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 그 애들은 올라가서 안 내려와. 그런 애들은
우리가 만약에 찾아보면은 어떤 이슈가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이미 내가 원하는 자리부터 지나가 버려가지고 개미 털기 나오면 이제 들어갈까 하는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차트가 돌아가는 걸 찾고 왜일까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야 돼. 근데 누군가 야 이거 좋대 하고 그래 하고 들어가면 바로 고점이에요. 진짜로. 제가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을 하다가 이제 미국 주식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 처음 기초부터 돌아가서 이 패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배울 때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가르쳐야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 꾸준하게 수익도 나고 손실이 안 나면서 공부도 하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가 성격이 급한 분들은 영차 이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 좀 답이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국내 주식에서 영차 기법을 썼을 때 뭐 수익 구간을 한 어느 정도 봤으면 적당한 거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영차 기법으로는 정말로 크게 나면 50% 100%가 나요. 자기 그릇만큼 먹는 거야. 자기 그릇만큼 먹는 거고 네. 이제 본인이 들어갈 때 내가 요만큼 먹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더 간다고 해서 내 깨라고 생각하면 안 돼. 더 간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내가 기술적으로 파악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재료의 크기, 파동 에너지, 기간 에너지 그런 이론들 그리고 아까 밥그릇 이론 얘기했잖아. 밥그릇 이론을 만약에 초보자분들이 좀 어느 정도 깨달으면은 다른 기법들은 쉬워. 다 그냥 접목이 되는 거라서 엄청 쉽거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제 밥그릇 기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고 초보자분들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밥그릇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 경험치들을 이제 심플화 시켜놓은 거야. 우리가 배울 때는 정말 복잡하게 배우지만 결론은 심플한 거야.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하나 레시피를 만들 때 많은 이것저것 다 만들어보고 실패하고 만들어보고 실패하고 하다가 결국은 된장찌개 하나가 아주 간단한 레시피로 나와. 그 간단한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냥 밥그릇 이론이라고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뭐 간단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답을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5년간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밥그릇 기법이라는 거 다를 찾아낸 거를 그냥 답부터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 역으로 그 사람들은 그 답에 대한 경험치를 기르면 되는 게 배우는 사람들의 영역. 그러면 5년 걸릴 거를 지금 한두 달이면 배워갈 수 있는 답을 알고 답을 먼저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경험치들을 그렇지. 우리는 그게 답이라는 거를 알기까지 5년 10년이 걸렸단 말이지. 왜냐면 그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다 경험치를 하다 보니까 요게 답이구나 뭐 요런 것들이 답이구나 요걸 이제 우리는 알았단 말이지. 그럼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있다면은 이게 답이구나 하고 그 답에 대한 경험치를 기르면 되는 거야. 야 맞네. 나도 처음 만났을 때 농사매매 밥그릇 기법 이 밥그릇이 뭐지? 이 금받으면 뭐지? 하다가 답을 알려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금밭이나 경험치를 때 경험치를 이게 답은 알려주는데 공부는 계속 이제 꾸준하게 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복잡한 걸 심플화 시켜놨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 배운다고 형님 쫓아갔을 때 이제 밥그릇 기법 뭐 세력선 이런 거 저 아직까지 그것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 지금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경험치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꾸준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미국 주식 하려고 해놨는데 나는 미국 주식이 한 가을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름에 비해서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겨울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니까 난 그래서 지금 자금을 중장기로는 안 들어가고 약간 단타 개념으로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단테님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이랑 계속 상승만 있지 않습니까? 미국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 번에 이제 폭락장이 왔을 때는 이 동학개미에서 서학개미로 가는 사람들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쫙 빠져버리면 그냥 국내장처럼 상한가 제도가 없으니까 50% 100% 빠지는 건 예사거든요. 그럼 그게 올라오는 데까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2억 5천이라는 이 씨앗이 있어. 그거를 가을에 심느냐. 그 가을에 심으면 겨울을 지나고 어차피 봄 될 때쯤에 씨앗이 다 상해가 있겠지. 그냥 그 씨앗을 보관하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그냥 봄에 심자는 거지 나는. 그러면 지금 단테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일 관심 있는 미국 주식 변동성이 또 크고 이제 난 미래 성장성이나 기대감, 스타성 이런 걸 봤을 때 난 테슬라가 제일 관심은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팍 치고 올라갔지만은 엔비디아가 AI 칩이나 AI 반도체나 그래픽 카드나 이쪽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인 걸 알잖아. 그게 이제 나는 선반영이 다 나왔다고 보는 측면이거든. 그리고 딥시크 5분에 나오면서 그 딥시크 하나 나와도 엔비디아 20%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런 걸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다른 또 좋은 AI들이나 좋은 AI 반도체 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각 나라별로 나오기 시작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 엔비디아가 아주 치명적인 타격도 입을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물론 시총이 이제 1위에서 막 10위 사이에서 이제 순위가 바뀌면서 분기마다 한 4년 주기로 막 바뀌면서 이렇게 시총은 이제 왔다 갔다 하겠지.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탈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인데 내가 투자하는 방식은 그 활성화되어 있다가 비활성화되는 움츠러드는 그 시장이 겪었을 때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면은 내가 어차피 장기로 보유한다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이 지금 엔비디아는 여름이 이제 갓 지난 우리나라 계절이면 한 9월달 정도 추석 전 겨울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엔비디아는 많이 들어간다면 단기로 들어갈 거고 장기 투자는 안 할 거고 장기 투자는 무조건 나는 급락이 나와야 돼. 미국 주장이 버블이 빵 터져가지고 할 때 쓸어 담는 거야. 난 부동산 살 때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살 때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 집을 지금 사면 제값을 줘야 되지만 경매 나오는 집을 사면 어떻게 돼? 싸게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미국 주식은 어차피 장기로 들어가서 묻어서 배당까지 받아먹고 장기 보유할 거면은 이왕이면은 어떤 버블이 터졌을 때나 악재가 강하게 터졌을 때 그때 내가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을 들고 있다면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단기 손절 딱 잡으면서 단기로 하는데 내가 미국 주식에 단타를 뭐 쳐본 건 아니지만은 차트를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 미국 주식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계단식 하락이 장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주식은 단타도 치면 안 될 것 같아. 밥그릇이 나오더라도 단타 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나스닥 100위 안에 정도 드는 종목 S&P 전체 해도 한 2, 300위 안에 드는 종목들 그런 걸로 하는 게 좋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도 달러는 계속 풀어내는데 주가가 빠진 애들은 엄청 안 좋은 거야. 왜냐면은 주가에 버블이 일어나서 달러가 풀어지는 만큼 자산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돈 가치는 떨어지는데 기업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특히나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아까 영차기법 같은 경우는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좀 짧은 스윙으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손절 잡고 해야 되겠더라고. 미국 네, 주식. 맞습니다. 미국 주식은 손절을 안 잡으면 마이너스 50%, 80%가 바로 내려 꽂혀버린 게 엄청 많더라고. 근데 이제 보통 1달러 미만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해야 되거든. 근데 1달러 미만인 주식들을 끌고 가다가 형님 메탈을 사셨을 때 정말 바닥이었거든요. 불안해서 들고 갈 수가 있나? 많이 먹고 나왔는데 그래도 많이 먹어서 50% 그때 50% 먹고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계속 올라갔어. 300%, 400% 그 이상. 배당 중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매달 배당 나오는 주식이